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말 늦가을이긴 한데 이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얼마 전에는 좀 쌀쌀했다가 또 포근했다가 한편 좀 덥다는 느낌도 들기도 했고, 다시 또 좀 이제 겨울에 가는 길목이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날씨가 이제 오락가락하고 환절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확실히 이제 겨울을 앞두고 많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목이 좀 이렇게 따끔하고 좀 칼칼해지는 그런 게 확 이렇게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뭐 감기라든지 이렇게 걸리기 쉬우니까 건강에 좀 유의해서 또 모형 생활을 순탄하게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은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슈퍼스탈리온 제작은 완전히 완료했습니다. 이제 도색 과정만 남았죠. 그죠? 그래서 이제 제작 과정은 이제 완료를 했으니까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또 소개도 드릴 겸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. 제작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에칭까지 작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키트가 나온 지가 한 거의 20년 정도 되는 거죠. 그죠? 가까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당시에는 에칭 그 파츠도, 별미 파츠도 그 모형점에서 이렇게 같이 팔았던 것 같더라고요. 한 2만원대. 근데 지금은 키트 절판된 지도 오래됐고, 또 애칭도 구하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제 키트는 중고 상태에서, 그리고 애칭은 이제 그 일본 아마존에서 구입해가지고 이제 제가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. 구하기 힘들더라고요. 국내에서는 애칭, 슈퍼스타리온 애칭 따로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. 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웬만큼 찾아봐서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애칭을 제가 구입한 이유가 거기 에듀워드 애칭이거든요. 네, 그 이미지 검색으로 봤을 때는 꽤 이렇게 구성이 풍부하고 디테일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기존의 이 슈퍼스타리온 헬기가 조금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약점을 조금 커버 해주는 면도 있고, 애칭 작업은 제가 경험이 거의 없어가지고 한번 또 도전해 보자는 마음으로 구입을 했거든요.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애칭은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째 말씀드릴 부분은 이게 제가 검색에 의존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뭐 전문 서적 같은 거, 컬러풀한 그런 책자가 있으면은 더 작업할 때 펼쳐두고, 그죠? 같이 보기가 좋을 수 있는데, 그런 여건은 안 돼가지고 책 구하기가 또 힘들죠. 이렇게 모델링 할 때, 실제 그런 책자들이나 화보들 구하기가 거의 뭐 해외 구매를 해야 되고, 또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, 구글이라든지 검색에 많이 의존했습니다.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, 첫째는 이제 주유 프로브 쪽 있잖아요. 주유 프로브 쪽에 보면은 그냥 주유 프로브 파이프만 있는 게 아니라, 물론 요건 제가 이제 가동식으로 만들었죠. 그죠? 이렇게. 이제 주유 공중 구비할 때 이제 여기 프로브가 끝부분이 튀어나오죠. 그죠?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뭐 동력선일 수도 있고, 그런 어떤 배선이 한 3가닥 정도 있더라고요. 2가닥은 아래로 내려가고 한 가닥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이 프론트 뷰가 이제 바로 이제 시선을 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이렇게 구리선이나 황동선으로 작업을 좀 해주면은 확 그 효과가 살아날 수 있겠다. 그죠? 물론 좀 수고스럽긴 하지만은. 그래서 이제 구리선 0.4mm로 제가 이제 표현해 줬습니다. 좀 빼도 되나?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는데, 추천은 하고 싶진 않아요. 왜냐하면 이제 구리선으로 형태 잡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비슷한 굵기의 실랍 있죠. 실랍을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비행기에 뭐 랜딩 기어에 붙는 그런 여러 가지 호수나 동력선, 그리고 요런 외부에 드러나는 그런 어떤 라인들은 형태를 잡기가 좋은 실랍이라든지 그에 준하는 뭐 금속 등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좀 작업이 좀 까다롭더라고요. 구리스는 나름의 그 강성이 있지 않습니까?
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뭐 이게 이제 1대48 정도면은 나름 사이즈 있는 그 헬리콥터 키트니까 그런 부분에 좀 포인트가 될 만한 배선은 이렇게 연출해주면 좋은 것 같다. 그래서 요 작업을 해주고, 두 번째는 이제 거기 뭐 열 화상 장비가 이렇게 이제 부착이 되지 않습니까? 그죠? 근데 거기도 와이어가, 그러니까 배관이 두 가닥이 들어가는데, 그러니까 동체에서 바로 접속된다기보다는 이 튀어나온 돌기에서 두 가닥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앞부분까지 이어지더라고요. 예, 이건 조금 실물을 보니까 좀 굵기가 있는 어떤 거기 전선이어 가지고 0.5mm 구리선으로 제가 휘어서 작업을 했는데 이것도 신라같이 좀 가공성이 좋은 걸로 하면 좋겠어요. 좀 힘들더라고요, 의외로.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. 하지만은 전반부에다가 이렇게 실물과 유사하게 배관 작업을 해주니까 이렇게 전선 작업을 아주 이렇게 더욱 디테일해지고 좀 풍성해진 느낌이죠. 그래서 뭐 작업 처음 시도해봤는데 뭐 결과는 뭐 쏘쏘 만족스럽다 그런 것 같습니다. 뭐 에어로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또 경험도 많으시겠죠, 그죠? 저는 이렇게 디테일 쪽에서는 작업을 많이 안 해보고 모터라이즈라든지 작동에 좀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좀 많이 미흡했는데 한번 해봄으로써 또 경험도 쌓고 그죠? 또 그런 감성이라든지 어떤 기분을 좀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프론트 뷰니까 프론트 쪽이 클리어 파츠에도 이제 그 에듀어드 에칭 파츠가 꽤 많이 부착이 되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저기 그 윈도우 이게 와이퍼 기존에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파츠가 너무 뭉툭하고 디테일이 없다 보니까 그 기존 파츠로 붙여놓으면은 좀 완구스럽기도 하긴 해요. 이게 너무 밋밋하고 막대기 하나 그냥 딱 붙여놓은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그 애칭이 참 정교하게 돼 있어 가지고 참 이 애칭 값을 하는구나. 그래서 에듀어드 애칭에서 첫째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은 그 와이퍼 부분은 참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애칭을 제가 좀 굳이 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, 처음에.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가늘게 느린 부분을 몇 가지 좀 조합해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황동봉 가는 거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섬세하게 자작해서 붙여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니까. 그래서 프론트 뷰가 이제 다 완성이 됐죠, 그죠? 이제 도색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고 배관까지 작업하고. 두 번째 부분 애칭은 여기 이제 엔진 흡입구 부분에 있는 뭐 가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, 그죠? 근데 이 부분이 생각에 이렇게 정교하게 이게 몰드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애칭으로서의 효과는 꽤 괜찮은데 기존에 있는 몰드 부분도 이제 양각으로 이런 돌기들이라든지 표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굳이 이 정도까지 디테일 또 사실 뭐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, 그죠? 이게 그러니까 유사하게 몰드가 있기 때문에 요거 부착할 때는 이제 그거 다 제가 밀어냈습니다. 칼과 줄을 사용해서 다 제거하고 요걸 붙여줬는데 굳이 애칭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. 하지만 애칭 붙여주니까 좀 효과가 좀 사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워낙 또 정교한 부분이 있으니까. 그리고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평평한 평판인데 얇은 어떤 황동판이다 보니까 이 라운드에 따라서 잘 휘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작업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. 에드워드 애칭이 꽤 또 품질은 괜찮은 제품 같더라고요. 뭐 처음 접해봤는데. 그리고 상부에 있는 이런 디테일 부분들도 있고, 다음에 작업하면은 좀 이제 제가 시행착오인데, 여기 이제 이런 메쉬망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판넬에. 근데 이 붙이기 전에 저는 이제 기존에 있는 부분에 그대로 덮어서 붙였죠. 그죠? 순접으로. 근데 안쪽 네모 부분을 따서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게 이 애칭의 어떤 본 효과를 살려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이게 그냥 플라스틱에 붙이니까 이 음영 효과가 거의 지금 나지 않지 않습니까? 이게 메쉬망인데. 그래서 이제 작업하기 전에 네모를 이렇게 따서 제거해주고 실제처럼 그죠? 안쪽이 이제 뻥 뚫려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다. 제가 몰랐어요, 저는. 이게 첫 경험이다 보니까 시행착오인데 다음에 작업할 때는 조립 전에 미리 구멍을 다 따주는 게 맞는 것 같다. 여기 안쪽 부분도 그렇고 그죠? 거기 효과를 그리고 애칭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
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튀어나온 돌기 부분에 있는 그런 어떤 판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에칭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요건 기존에는 볼트머리라든지 그 패널 라인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도색에서 어떤 먹선 넣기라든지 아니면 톤을 좀 다른 컬러로 해가지고 충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에칭으로 할 필요는 없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그 윈도우 여기 와이퍼 정도가 되겠습니다. 꼭 필요한 부분.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요거 작업할 때 그 검색해서 이제 그 이미지 사진을 많이 참고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제가 검색했을 때 본 슈퍼스탈리오는 거의 대부분 그 열 화상 장비가 여기 달려 있잖아요. 그죠? 앞쪽에. 근데 이 측면에도 이렇게 추가가 된 그 기체들이 더 많더라고요. 없는 것보다. 물론 없는 것도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열 화상 장비가 좀 추가된 게 있고, 또 여기 물론 이렇게 이제 지지가 돼 있죠. 그죠? 이렇게 막대처럼 된 부분으로. 그래서 이 부분도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사람이 적응의 동물입니까? 계속 그런 사진 보다 보니까 이거 없으니까 더 허전해.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만들었던 뭐 저기 레오파드 전차 뭐 불용 그 스커터 불용 파츠 등하고 플라판이라든지 뭐 이게 여기는 이제 3mm 우리 보통 스프루 러너 거기 그 테두리 있죠. 그게 이제 안 쓰는 불용 그 부분이 이제 3mm잖아요. 그래서 3mm 이제 부품 붙는 그 게이트 부분에 되는 그 끝 부분이죠. 그러니까 라운드니까 그 부분이. 근데 실물은 약간 그 볼에 가까운 어떤 조형이었는데 제가 뭐 볼까지 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라운드 효과 정도 있는 걸로 막 러너 잘라가지고 부착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요즘 워낙 이렇게 이제 모형 어떤 그런 상점이나 시장에서 공구들도 다양하고 모형 부재료도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것들은 일단 모형자가 붙으면은 가격이 꽤 비싸고 또 그게 누적되면은 또 뭐 다른 킷 하나 살 돈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뭐 AFV라든지 여러 가지 키트 만들었을 때 이제 선택지 파츠 같은 경우에는 불용 파츠가 되는 경우도 많고 이래 가지고 버리기 십상인데 다 모아두면은 이렇게 또 적당한 형태의 사이즈의 이런 불용 파츠들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. 불용 파츠지만은. 그래서 저도 이제 다 모아둡니다. 웬만하면은. 그래서 모아뒀다가 자기가 뭐 이렇게 필요한 파츠 자작할 때 사용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. 또 이렇게 활용하면은 뭐 이렇게 쓰레기를 좀 줄이는 효과도 있고 그죠. 이렇게 자꾸 뭐 불용 파츠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버리다 보면은 다 쓰레기지 않습니까? 환경도 오염되고 뭐 쓰레기 봉투 값도 더 나가는 거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두고 잘 활용하면은 뭐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것도 여기 열화상 장비 측면 뭐 사이드 열화상 장비 추가된 부분도 형태가 좀 오묘하더라고요. 지금 철판을 이렇게 집어서 리베팅한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 얘를 만들 때. 그래서 그 철판 끝부분이 살아 있어 가지고 그거 남겨두는 식으로 형태를 만들었는데 뭐 나름 느낌은 어떤지 보시는 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또 입체적인 게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또 경사가 져 있더라고요. 이게 뭐 디자인을 그냥 평평한 박스형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경사 마른 목걸로 경사가 져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 제가 한번 형태를 좀 잡아봤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원래 작은 게 손으로 이렇게 조용하기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뚝딱 쉽게 하지는 못했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하면서 또 실력 느는 거죠, 그죠? 근데 뭐 꽤 괜찮죠. 이렇게 이 작업은 이제 제가 그냥 요 비용은 없죠. 제 노력만 들어간 부분이고 뭐 불용 파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했으니까. 그리고 하단부 에칭은 꽤 소요되는데 여기 이제 그 랜딩 기어 베이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은 살짝 길이가 좀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. 제가 저기 에칭 작업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대체적으로는 재단이 잘 되어 가지고 딱딱 맞게 되어 있지만은 일부는 조금 튀어나와서 제가 줄로 좀 갈아낸 부분이 있습니다.
이 부분은 좀 더 깨끗하게 되는데, 여기 바깥쪽으로는 조금 더 튀어나온 느낌도 들죠, 그죠?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뭐 작업에는 문제가 없었다 라는 점이고, 그리고 하단부에 이제 이렇게 뭐 판넬이라든지 그 디테일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. 여기 랜딩 기어 커브 부분에도 에칭이 들어가고, 나름 에칭은 정교하게 또 에칭 전용 줄로 이렇게 좀 그 이물질도 제거하고 했는데, 뭐 가공성도 괜찮고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고, 플레이어 뭐 혹은 뭐 그 체프 발사통인데, 이미지 검색으로는 확장된 요거보다 좀 더 크게 생긴 녀석이 있거든요. 그게 많이 있고, 요런 작게 된 녀석은 사진은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도 뭐 그 제작을 할까 하다가 제가 에칭 이렇게 또 그 플레이어 이렇게 커버가 붙어 있는 에칭을 활용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살려서 쓰기로 했습니다. 그 외에 이제 그 작업자들, 크루들이 바른 어떤 스텝들, 테두리는 조금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다 에칭이 사용되더라고요. 이런 부분도 뭐 작은 에칭도 있고,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되겠죠.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게 테일 콘이지 않습니까? 근데 실 기체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뻥 뚫려 있는 거죠. 뻥 뚫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테일 로터를 돌려야 되니까 그 동력 그 샤프트가 이렇게 꺾여서 상단으로 올라가죠, 그죠? 실기체가 이렇게. 그래서 이제 그 동력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냥 에칭만 붙이면은 막혀 있으니까 그 실제 실물의 효과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꼴이 되는 거죠. 막혀 있는 부분에 이렇게 금속 메쉬 망이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개방감이라든지 내부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불용품하고 뭐 플라파이프 등을 활용해 가지고 제가 실사진 참고해서 만들어 줬습니다. 그 제 사진으로 띄울게요.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왕이면은 조립 전에 베스트가 이제 조립 전에 이 부분을 이제 칼이라든지 따주고 조립하고 그죠, 요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에칭하는 게 맞는데, 저는 다 만들고 나서 따내려니까 좀 쉽지 않았거든요. 또 부상의 위험도 있고, 그래서 아주 천천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요 제품 만약에 에듀워드 에칭 뭐 구매처도 저한테 물어본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, 미조립으로 가지고 계시고 작업한다면은 미리 다 커팅해서 따주시고, 그리고 내부에 여기 보이는 부분도 조금 스스로 한번 만들어서 부착해 주시면 다음에 에칭 작업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실물의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것 같거든요. 이렇게 뻥 뚫려 있으니까. 뭐 공기 저항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계 장비의 보호, 뭐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이렇게 가울이 다 붙는 거죠, 그죠? 이렇게 실제 필요한 내부 프레임이라든지 동력 파이프는 얼마 되지 않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형태적으로 봤을 때 메쉬망이 이렇게 감싸고 들어간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, 요번에 좀 어떻게 보면 퍼펙트하게는 안 된 부분이, 이 부분은 제가 구멍을 못 따내겠더라고요, 플라스틱을. 왜냐하면 여기 지금 미니 모터가 이식이 되어 있고, 그 테일 로터를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에칭을 붙였습니다. 근데 막혀 있는 부분에 금속망이 붙다 보니까 별로 효과는 없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도색을 하면은 뭐 검은색 정도로, 이제 검은색 계열로 이제 먹선 넣기 같은 거 혹은 섀도잉을 통해 가지고 검은 모습으로 이제 효과는 뭐 주는 쪽으로 매듭을 져야 되겠죠, 그죠? 하지만 아래와 대비해서 봤을 때 이 뚫려 있는 느낌을 주지 못하니까 실감 나는 부분이 굉장히 떨어진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편의 아쉬움으로 남게 됐습니다. 이쪽 부분은. 이건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피드백을 할 부분이고, 다음번에는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겠죠, 그죠? 그리고 반대편에는 제가 실물 확인해서 봤을 때 여기 이제 그 급유 프로브 파이프 그 배관이 대략 이런 식으로 부착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다 핀바이스 작업까지 해가지고 구멍을 다 내줬습니다. 이런 부분은 순접으로 그냥 붙여도 되는데, 단단하게 붙이려고 그러면은 구멍을 파고 이렇게 꽂아주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요 좀 확실하게 좀 꼼꼼하게 작업을 해준 부분이고,
여기도 뭐 은근히 애칭은 많이 들어가죠. 이 부분도 네모조 그 플라스틱을 좀 따주고 부착해 줬으면은 굉장히 더 실감 났을 건데, 그죠? 좀 아쉬운 부분이죠. 도색 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마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들이니까 충분히 효과를 살리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제가 뭐 도색은 또 많이 부족하죠, 그죠? 반대편도 동일하게 열 화상 추가 장비 부착해 줬고, 이것도 좀 보조 연료통인데, 여기도 애칭이 조금 들어가요. 여기 자잘한 애칭이라든지 들어가고, 다만 이게 이제 끝부분 윙 있잖아요. 이 부분이 얇은 철판으로 애칭이 들어있는데 저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은 실물이 그 볼륨감이 좀 있는데 그 볼륨감을 못 살렸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애칭으로 있긴 있는데 사용을 하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고, 로터 허브 부분에도 뭐 이렇게 원형의 애칭이 또 사용이 되고,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에듀어드 애칭에서 마음에 드는 게 이제 그게 윈도우 와이퍼 말씀드렸는데, 이쪽 부분에서 땄을 때 이 이제 철망 메쉬 부분과 이 부분에 있는 철망 메쉬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든다. 그래서 이 애칭을 구입한다면은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구입하지 않을까. 여기는 제가 지금 그 플라스틱을 다 따냈습니다. 근데 반대편을 따내지 못해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, 따내고 부착을 하니까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. 와, 이게 정말 이제 기계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부분이죠, 그죠? 반대편만 좀 따줬으면은 따주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 동력 그 기계 장치 부분만 살짝 표현해주면은 정말 실감 나고 멋있게 됐을 건데,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. 하지만 이 부분은 뭐 작업할 때 이렇게 뭐 방해물이 없다 보니까 깔끔하게 따낼 수 있었죠, 그죠? 도색해도 정말 예쁠 것 같네요, 이 부분은.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뭐 이렇게 사고 없이 말끔하게 따내 가지고 작업이 됐고, 내부의 동력 부분은 제가 메탈릭 그레이로 일단 도색을 미리 해뒀어요. 왜냐하면 이제 애칭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도색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, 이렇게 이제 그죠? 관통이 되니까 정말 실감나게 됐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처음 시도했지만 보람 있는 장면 같습니다. 이게 슈퍼스탈리온 헬기는 이제 도색이 이제 과정이 남았는데, 좀 망설이게 되는 게, 이게 3톤이더라고. 그러니까 뭐 제가 3톤이고 또 아카데미에서는 타미야 컬러 색 번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가늠은 잘 안 되는데, 일단 제일 상단 부분이 이제 뭐 블루 계열의 그레이, 그리고 이 기본이 뭐 노멀 일반적인 그레이, 그리고 하면 부분이 뭐 라이트 그레이나 밝은 계열의 그레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에어브러시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캔 스프레이나 푸토색을 하는 저로서는 도색 작업이 상당히 빡세겠다. 예, 이게 지금,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는 모터라이즈 작업이니까 로터를 완전히 분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로터도 붙어 있는 상태에다가, 물론 뭐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겠죠, 그죠? 이렇게 빙빙 둘러가면서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, 도색 작업을 한다면은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 같다.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하네요, 지금. 여기까지는 이제 그 키트에 대한 제작 완성 부분이었고, 도색을 한다면은 도색 계획도 나름 면밀히 세워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은 이제 에어로 디테일 분야 부분에서는 저도 많이 이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뭐 이 정도까지 한번 시도해봤다는 것에 뭐 보람이나 성취감도 느끼고, 또 멋지게 도색된 이후에 또 이렇게 로토도 한번 또 모터라이즈 가동도 시켜주고, 그죠? 그러면 참 또 다양하게 그 재미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리하자면은 이 키트를 만약에 제가 이제 이 키트 제작에 지금 소요된 비용이 키트 중고 상태에서 5만원, 그리고 에드워드 애칭 일본 그 아마존에서 43,000원 총 비용입니다. 그러면 93,000원에다가 안에 사용된 마부치 260 모터가 한 만원 정도 하거든요. 그러면은 107,000원에
LED 선이라든지 미니 모터 이런 거 다 치면 한 11, 2만 원 정도 비용이 지금 소요되었거든요. 그래서 한 11만 원, 뭐 적게 잡아가지고 11만 원 정도에 이제 완료가 됐고, 캔 스프레이 같은 거 삼색으로 하면은 3개 정도, 38, 24, 2만 3, 4천 원 정도 될 것이고, 도색도 나름 또 비용이 추가가 돼야 되겠네요. 그죠? 그리고 이게 또 꽤 많은 어떤 데칼이 소요가 되니까, 데칼 작업도 하나의 또 일이 될 것이고, 마스킹도 도색을 위한 마스킹 작업도 꽤 손이 또 소요될 수 있겠죠. 그죠? 일단 3톤 3색 컬러로 도장이 돼야 되니까.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도색을 한다면은. 그리고 이제 도색을 완료하게 되면은 또 한번 부족하지만은 한번 소개해 보는 영상도 한번 촬영을 해 봐야겠습니다. 꽤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, 그래도 이렇게 헬기나 뭐 밀리터리 모델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그래도 많이 계시고 또 봐주시기 때문에 같이 만든다는 마음으로, 그죠? 이렇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뭐 팁이 될 만한 정보를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, 또 이렇게 유용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도 조금이나마 좀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슈퍼스탈리온 제작기였고, 다음에는 이제 도색 과정이나 혹은 도색 완성 장례로 다시 찾아뵙기를 고대하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